안녕하세요. 무한도전 금융상식 유튜브 채널의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월트 디즈니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기업 위기 상황, 그 첫 번째 적색 경보 알람을 울렸던 지난 2021년 스칼렛 요한슨 법적 소송권 관련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디즈니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직면한 최악의 기업 위기 상황은 최근 5년간 월트 디즈니 주가 흐름 하나만을 살펴봐도 쉽게 그 위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자가격리 생활 패턴을 마치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불과 팬데믹 발생 몇 개월 전이었던 지난 2019년 11월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면서 디즈니 주가는 글로벌 팬데믹 발생 불과 1년 만이었던 지난 2021년 3월 한 주당 $200 최고가 수준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자정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과 함께 마법이 풀려버린 신데렐라를 연상시키듯 이후 주가 하향세로 전환하게 된 디즈니 주가는 2023년 7월 현재 한 주당 $88 수준의 평가, 이는 2년 전 최고가 주가 수준에 반토막이 됨과 동시에 지난 2020년 팬데믹 직후 주가 바닥세를 쳤던 한 주당 $80 중반 최저가 수준까지 급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의 중심에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방금 살펴본 대로 현재 디즈니가 직면한 최악의 기업 위기 상황, 그 첫 번째 적색 경보 알람을 울렸던 스칼렛 요한슨 법적 소송권, 그 장본인이었던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 자, 과연 스칼렛 요한슨과 월트 디즈니 기업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스칼렛 요한슨 법적 소송권이 현재 월트 디즈니를 최악의 기업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개봉이 장기간 연기되었던 마블의 슈퍼히어로 시리즈 블랙 위도우는 드디어 지난 2021년 7월 초 글로벌 마블 팬들의 기대 속에 전격 개봉되었습니다. 초반 흥행 실적만을 종합해본다면 나름 성공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이 당시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동안 약 850억 원 이상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와 동시에 개봉된 디즈니 플러스 블랙 위도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약 65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스트리밍 매출 성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꽃길만 걷던 영화 블랙 위도우에 제동을 거는 시장 이벤트가 무비 개봉 2주 만에 전격 발생했는데요. 바로 블랙 위도우의 주연 배우이자 오랜 기간 마블 시리즈로 월트 디즈니와 한솥밥을 먹어온 유명 헐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이미지에서와 같이 지난 2021년 법적 소송 당시 스칼렛 요한슨의 법률 대변인은 당시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 무비를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시 개봉하는 결정은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 증가와 디즈니 주가 상승이라는 디즈니 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아이언맨2 출연을 기점으로 이후 활발한 마블 세계관 간판급 캐릭터로 성장하면서 마블 프랜차이즈 흥행과 월트 디즈니 박스오피스 성공에 크게 일조한 스칼렛 요한슨이 오랜 기간 한솥밥을 함께해온 디즈니 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헐리우드 무비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월가 및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당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스칼렛 요한슨의 디즈니 기업을 향한 법적 소송권에 대한 양측의 주장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칼렛 요한슨 측 주장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2017년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최소 90일 동안 극장에서 독점 상영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극장 매출, 즉 박스오피스 매출 성적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지난 2017년 당초 계약과 달리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으로 블랙 위도우의 극장 관람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손해를 본 개런티 규모는 약 57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스칼렛 요한슨 측 주장입니다. 다음은 월트 디즈니 기업 측 주장입니다. 이미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 당시 230억 원을 지급받은, 그리고 미래의 흥행 성적에 기반을 둔 추가적 블랙 위도우 보너스 지급까지 약속받은 스칼렛 요한슨의 이번 디즈니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권은 정당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스칼렛 요한슨 법적 소송권이 보도된 지 약 2달이 지난 2021년 10월 초, 스칼렛 요한슨과 월트 디즈니 기업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양측은 원만한 해결책 모색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 스칼렛 요한슨의 월트 디즈니 기업을 향한 법률 소송권 이벤트는 일단락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프닝으로 월트 디즈니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으며, 만일 디즈니 CEO가 누구였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장 이벤트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내친 김에 월트 디즈니 기업을 이끌어온, 그리고 이끌고 있는 CEO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속 왼쪽 인물은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디즈니 기업 CEO였던 밥 아이거, 그리고 오른쪽 인물은 밥 아이거의 뒤를 이어서 지난 2020년부터 디즈니 CEO 수장직을 맡아왔던 밥 차펙입니다. 흥미롭게도 글로벌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 승계는 밥에게서 또 다른 밥으로 이어졌는데요. 일부 디즈니 기업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스칼렛 요한슨과 월트 디즈니의 법적 소송권은 밥 아이거와 밥 차펙에 극명히 대조되는 CEO 자질 요소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준 좋은 시장 이벤트였다는 지적입니다. 만일 밥 아이거가 지난 2021년 당시 여전히 디즈니 CEO였다면 스칼렛 요한슨과의 월트 디즈니 법적 공방전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 즉 오랜 기간 월트 디즈니와 함께한, 그리고 어벤져스 프랜차이즈 1등 공신 스칼렛 요한슨과 보다 합리적이며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했을 것이라는 일부 디즈니 기업 관계자들의 지난 2021년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선 2명의 월트 디즈니 CEO들에 대한 인물 종합 탐방이 필요하겠죠. 먼저 전 디즈니 CEO였던 밥 아이거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학 시절 방송학을 전공한 밥 아이거는 대학 졸업 후 한 로컬 케이블 방송국 내 무명 기상캐스터로 커리어를 시작, 이후 ABC 방송국 말단 사원에서부터 41세에 ABC 방송국 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 아이거가 ABC 방송국 사장 시절 추진된 지난 1995년 월트 디즈니의 ABC 방송국 인수 이후 디즈니 기업 임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간 월트 디즈니 CEO직을 맡아온 밥 아이거는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 등 블록버스터급 전략적 M&A를 진두지휘했으며, 밥 아이거의 탁월한 리더십에 힘입어 월트 디즈니 기업은 오늘날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넘사벽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05년 2월 월트 디즈니 CEO 취임 이후 밥 아이거 리더십하 추진된 핵심 M&A 전략들과 각각의 전략적 M&A를 통해 창출해낸 월트 디즈니 연매출 실적 지표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CEO 취임 1년 차였던 지난 2006년 애니메이션 파워하우스 픽사에 대한 M&A 전략을 시점으로 이후 2009년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캐릭터를 보유한 마블, 2012년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루카스필름,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엑스맨, 데드풀, 심슨, 아바타를 보유한 21세기 폭스사에 대한 전략적 M&A를 통해 닥치는 대로 매력적 캐릭터들을 기업 품 안에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밥 아이거 리더십 아래 추진된 다수의 전략적 M&A들 중 마블 스튜디오를 빼놓을 순 없겠죠. 다음의 차트는 어벤져스 프랜차이즈 시기별 디즈니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어벤져스 1편이 출시될 당시 한 주당 $40 수준이었던 디즈니 주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당시 한 주당 $130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어벤져스 효과로도 대변되는 디즈니의 대박 M&A 성적표는
마블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서도 재입증되겠으니 지난 2009년 당시 디즈니가 40억 원의 기업 품안에 안게 된 마블은 2021년 기준 약 14배 가치가 상승한 53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밥 아이거 임기 기간 내 월트 디즈니 주가 흐름과 같은 기간 내 미국 주식시장 대표 벤치마크 S&P 500 지수 흐름을 종합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밥 아이거 리더십의 월트 디즈니는 550% 주가 상승을 달성, 같은 기간 내 250% 상승해 S&P 500 지수 성적표를 월등히 능가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인수합병 대표 성공 사례로 월트 디즈니와 밥 아이거 리더십 사례를 손꼽는지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애플 기업 공동 설립자 스티브 잡스와의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던 밥 아이거. 그리고 이러한 우정과 믿음은 결국 월트 디즈니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M&A를 성사시켜낸 핵심 원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대 기업 매각을 고려하지 않았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루카스필름의 설립자 조지 루카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월트 디즈니 CEO 밥 아이거. 픽사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마블, 스타워즈 등 매력적 컨텐츠에 대한 성공적 인수를 이끌어낸 밥 아이거의 최종 무기는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중하고 겸손한 자세, 그러면서도 사업 비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카리스마적 면모, 업계 관계자들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는 공감력,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구축되어 온 깊은 신뢰감이라는 점에서 EQ CEO로서의 높은 자질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밥 아이거가 스스로 지목했던 자신의 CEO 승계자였던 밥 차펙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록 밥이라는 같은 이름을 지닌 전임 CEO 밥 아이거와 신임 CEO 밥 차펙이겠으나 이들이 걸어온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여정은 전혀 다른 면모를 시사합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커리어 경력 내내 TV 방송 미디어 업계에서 튼튼한 경력을 쌓아왔던 밥 아이거와는 달리 밥 차펙은 사회 경력 첫 단추를 글로벌 최대 포장식품 종합 브랜드 하인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글로벌 최대 포장식품 브랜드 기업 하인즈와 글로벌 광고 대행사 기업 제이 월터 톰슨을 거쳐 지난 1993년 디즈니 기업에 첫 입사한 밥 차펙은 이후 디즈니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디즈니 소비자 제품 사업부,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 사업부를 거쳐서 지난 2020년 2월 디즈니 기업 역사상 7번째 CEO로 채용될 때까지 무려 28년간을 디즈니 기업과 함께 성장해온 디즈니맨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CEO직을 대표하는 두 명의 밥 CEO들. 그러나 공통점이라고는 밥이라는 같은 이름을 공유할 뿐 다수의 CEO 자질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 밥 아이거와 밥 차펙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 총 5가지 항목들로 분석됩니다. 첫째, 오로지 TV 미디어 업계 하나만을 파온 토종 출신이냐, 아니면 다양한 업계를 경험해온 카멜레온 경영자이냐. 둘째, 탤런트 배우들이 우선이냐, 컨텐츠 개발이 우선이냐. 셋째, 사람을 더 믿냐, 아니면 데이터 수치를 더 믿냐. 넷째, 기업의 비전을 더 중시하냐, 아니면 월가를 기쁘게 해줄 실적 수치를 더 중시하냐. 다섯째, EQ CEO이냐, 아니면 IQ CEO이냐. 지금부터는 총 5가지 비교 항목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밥 아이거는 사회 초년생 시절 TV 아나운서로 시작하여 오로지 미디어 업계 한 우물만을 파온 전형적 미디어 업계 출신. 반면에 밥 차펙은 브랜드 업계, 마케팅 업계, 그리고 디즈니 기업 합류 이후에도 케이블 방송, 소비자 제품,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 CEO로서 자리매김했다는 CEO로서의 경력 차이점이 첫 번째 비교 관전 포인트로 종합됩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스칼렛 요한슨과 월트 디즈니 기업 법률 소송권의 연장선으로 일부 디즈니 기업 내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평소 탤런트와 배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온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CEO 지휘하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마찰이 발생했을지라도 만천하에 공개되기 이전
밥 아이거가 스칼렛 요한슨을 직접 찾아가서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월트 디즈니 기업 이미지와 헐리우드 탤런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디즈니 회사 경력 28년 차에 접어든 밥 차펙은 디즈니 기업 내부에서는 데이터 가이, 숫자 가이로 통할 만큼 방대한 금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기업 비용 감축 및 소비자 가격 인상 정책을 통한 기업 수익성 지표 극대화 전략에 매우 능통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높은 명성을 유지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글로벌 팬데믹 발발 이전까지 밥 차펙이 맡았던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 사업 부문은 매년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괄목할 만한 실적 지표가 이와 같은 밥 차펙의 탁월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영 리더십 면모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베테랑 밥 아이거는 데이터 수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온 CEO로 종합 분석됩니다. 오랜 기간 디즈니 기업과 함께해온 한 디즈니 기업 베테랑은 자신이 경험했던 밥 아이거와의 점심 식사 자리와 밥 차펙과의 점심 식사 자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는데요. 밥 아이거와의 점심 식사의 경우에는 밥 아이거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이 필름을 보셨나요? 우리 디즈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을 벤치마크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전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며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반면에 밥 차펙과의 점심 식사에서는 약 1분가량 짧은 안부 묻기식 대화 이후 식사 내내 줄곧 월트 디즈니 기업 실적 지표 향상, 즉 매출 증진 및 수익성 지표 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회의만을 반복 또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넷째, 밥 차펙이 디즈니 수장직을 맡았던 지난 2020년 9월, 디즈니는 글로벌 팬데믹 후폭풍 속 실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2만 8천 명 이상의 디즈니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일부 여론들 사이에서는 월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적 행동이었으며 동화와 판타지 꿈을 판매하는 디즈니의 또 다른 차가운 면모를 잘 입증해준 기업 사례이다. 2만 8천 명 이상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한편 조금이라도 빨리 디즈니 놀이동산 개장을 통한 매출 회복에 혈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글로벌 팬데믹 후폭풍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즈니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원활한 지원금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만 했다. 라며 밥 차펙 CEO와 단행된 대규모 정리해고 정책을 비난하는 움직임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2021년 6월 은퇴를 앞둔 밥 아이거가 디즈니 임원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과 충고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창의적 질문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관련 해답을 오로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찾으려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즈니 CEO 자격으로 이러한 편협된 자세에 디즈니 기업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만일 디즈니가 단순히 시장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만 기업 핵심 전략들을 추진해왔다면 오늘날 블랙팬터, 코코, 샹츠와 같은 한 시대의 문화 흐름을 잘 대변하는 대작들의 탄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밥 아이거 자신이 은퇴 전 스스로 지목했던 자신의 디즈니 CEO 후계자 밥 차펙과의 관계는 이후 점차 소원해져 갔으며 디즈니 CEO 은퇴 이후에도 줄곧 디즈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았던 밥 아이거는 일부 미디어 출연을 통해 자신의 CEO 승계자 밥 차펙의 그릇된 리더십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2년 말 흥미로운 시장 이벤트가 전개되었으니 바로 디즈니 CEO 전격 교체 소식이 전해진 것.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밥 차펙으로부터 디즈니 기업 대문 열쇠를 빼앗아 올 신임 CEO는 밥 차펙의 사수였던 전 디즈니 CEO 밥 아이거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디즈니 기업 내부 외부 관계자들은 밥 아이거 스타급 CEO의 귀환에 환호했으며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듯
디즈니 당일 주가 역시 7% 상승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밥 아이거의 디즈니 CEO 복귀가 전해진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8개월여 지난 현 시점에서 디즈니 주가는 정체성을 반복 중이며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 아무리 밥 아이거일지라도 현재 디즈니 기업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다음 컨텐츠에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유명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다룬 밥 아이거 CEO가 직면한 월트 디즈니 기업 턴어라운드 문제점들에 대한 컨텐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떠안고 복귀한 밥 아이거 월트 디즈니 CEO가 넘어야 할 총 12개의 산봉우리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들. 그럼 다음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재방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